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드디어 토지거래 허가 받고 아파트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네를 고른 이유, 토지거래 허가 과정, 허가 전에 아슬아슬했던 순간들, 필요한 서류들, 전자계약, 자금 마련, 가성비 가전사는 꿀팁까지 풀어드릴게요. 저처럼 생애 최초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동네 선택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산 곳은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예요. 왜냐면 입지가 꽤 좋아요.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학군도 나름 괜찮아서 신혼부부들도 많이 찾고 재건축 리모델링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곳이라 매수 대기 수요가 많은 동네였거든요. 토허제 이후에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오르는 흐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진짜 더 오르기 전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신축이어도 입지는 못 이기는 걸 몇 년 동안 봐왔고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넓어졌죠. 제가 산 동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그냥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준비한 서류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토지 이용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임대차 종료 확인서, 소명서 이렇게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허가 신청을 신혼여행 전에 접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행 가 있는 동안 구청 공무원의 연락을 못 받았어요. 서류 미비가 있다고 했었더라고요. 제가 못 받으니까 공무원이 매도인한테 연락하고, 매도인이 중개사님한테 연락하고, 중개사님이 저에게 연락하고, 이 연락도 한국 와서야 그게 전달됐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문제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11월 말에 신청했고 12월 중순에 허가가 떨어졌어요. 딱 2주 정도 걸린 셈이죠. 근데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반려될 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거든요. 약정하기 전에 이게 주택으로 잡히나 해서 미리 오피스텔 소재 구청에 이걸 주택으로 들어가요? 먼저 물어봤었어요. 그 구청에서는 업무용이라서 상관없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토지거래 해당 구청에서는 생애 최초 맞아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니라 전입이 안 되는 곳이고 주택이 아니라고 해당 구청에서 확인받았습니다 라고 투어 해당 구청에 소명했더니 바로 허가가 됐어요. 이때 공무원이랑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토지거래허가 절대 대충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서류 미비도 바로 연락 오고 추가해야 되는 서류나 문구도 정확하게 체크해줘요.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겠습니다를 자필로 써넣으라고 해서 쓰고 왔어요. 그리고 허가 기다리면서 가장 불안했던 게 매도인이 마음 바꾸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동네가 최근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팔까? 이럴까봐 좀 걱정됐어요. 그런데 계약 전에 약정금을 걸었어요.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그 약정금의 배를 배상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1,000 걸었으면 2,000 돌려줘야 되는 거죠. 중개사님은 3,000만 원을 거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1,000 넣어서 깨진 적이 있었다고. 덕분에 그나마 마음은 좀 놓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허가를 받고 바로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6억이 넘는 금액이라서 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 서류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조달계획서 외에 제가 제출한 건 월급명세서, 예금 잔액 확인서, 증권 계좌 내역서였어요. 근데 제가 계약금을 미리 내서 예금 잔액이랑 조달계획서 숫자가 안 맞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시 소명자료 요청이 오더라고요. 조달계획서의 예금액과 예금 확인서 금액이 다르다. 기존 주택의 임대계약서 내용을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진짜 느꼈어요. 요즘 부동산 관련 서류는 디테일하게 본다는 걸요. 이런 증빙서류도 전자계약 서류 내기 전에 다 맞춰두는 걸 추천해요. 저 자금 마련은 있는 거 다 긁었어요. 한국 주식은 다 매도했고 미국 주식도 정리하는 중이고 부동산 관련 유튜브 보면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라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저는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대출금이 너무 무거우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현금으로 넣고 대출은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받을 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금리는 4.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근저당이 없는, 즉 대출을 받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셀프 등기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셀프 등기한다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셀프로 하는 사람 많아서 잘 말하면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해보고 또 후기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전은 벌써 당근에서 샀어요. 제가 자취하던 집에서 최대한 가져올 거는 다 가져올 예정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 세 개가 제가 생각하는 필수품이었는데 저는 정가 대비 30-40% 정도의 가격으로 샀어요. 당근은 꼭 키워드 알림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포인트예요. 좋은 매물에 관심을 눌러놓고 가격 조정되는 거 보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세탁 건조 한 번에 다 되는 AI 콤보랑 비스포크 냉장고 4도어까지 해서 200만 원대에 샀어요. 이전 설치 비용 다 해도 300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샀습니다. 입주는 이제 2월이라서 2달 남았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입주 청소는 당연히 저희가 할 거고 리모델링이 된 집이라서 뭐 수리할 건 없고 가전 이전 설치 등만 하고 이사한 뒤에 하나하나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전셋집에서 살다가 진짜 제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신나요. 오늘은 제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 중에 난관, 전자계약과 서류, 가성비, 가전구매, 입주준비 등의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처럼 생애 최초로 아파트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대출 실행하고 셀프 등기하고 입주 준비하는 과정들을 계속 기록해서 올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